안녕하세요. 저는 박성준 교수님 연구실 전성하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의학연구원과 그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주제는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생체 적합성이 매우 뛰어나면서 장기간 임플란트를 위한 에너지 소자 개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은 다양한 연구 주제가 수행이 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는 것을 큰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진은 영화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두뇌의 기계적인 장치를 연결해서 가상세계에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미래 세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래쪽에 보이시는 분은 의수를 양쪽 팔에 착용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굉장히 유명한 휴허 교수님이신데 의족을 직접 착용하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이제 전문 과학자들이 이쪽 분야로 오게끔 실제로 많은 영향력과 영감을 주고 계신 교수님이십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인간과 기계의 연결이 그려지고 있고 또 실제로 시도가 되고 있는데, 다만 이러한 의수나 의족의 경우에 아직은 기본적인 간단한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영화나 애니메이션처럼 더 복잡하고 정교하고 큰 에너지가 필요한 작업은 앞으로 많은 연구적인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런 인간과 기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딱 하나의 연구 주제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우 다양한 연구 주제들이 병렬적으로 발전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되고 있는 연구만 해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뉴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뇌신경과 인공적인 디바이스가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대한 연구도 수행이 되고 있고, 또 인공 근육을 만든다거나 혹은 이제 조직이나 장기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헬스케어에 관련한 기술, 또 인공 감각 시스템에 관련한 기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인공적인 시스템들이 결국 사람한테 적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무선으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신체의 안전한 에너지와 함께 통합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체 친화적인 에너지 소자의 발전 또한 함께 필요하고, 또 그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수한 생체 친화성을 갖는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열심히 연구 개발이 되고 있지만 두 가지의 뚜렷한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생체 친화적인 소재로만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장기간 안정적인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높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소재의 설계가 여러 복합적인 이유로 매우 어렵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2주 이상을 넘어서는 그런 기능이 유지가 되는 논문이나 보고가 거의 없었고요. 또 전기화학적인 성능도 매우 제한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플란트 디바이스를 구동시키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논문이나 보고가 매우 적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말해서 오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전기화학적으로도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슈퍼커패시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연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네 가지의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슈퍼캐패시터를 구성하는 전해질, 전극, 집전체, 패키징, 이러한 이제 모든 요소가 전부 생체 친화적이다라는 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섬유 형태, 파이버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버 형태를 채택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임플란트가 되는 디바이스들은 대체적으로 유연하게 제작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딱딱한 성질을 갖게 되면 주변 생물학적인 요소들과 조직들과 모듈러스의 차이로 인해서 기계적인 스트레스를, 데미지를 주변 조직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첫 번째 하나의 이유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를 할 때 최소 침습으로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유연하고, 그리고 이제 파이버의 폼팩터가 채택이 됩니다. 다만 이 파이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내부의 소재가 그만큼 매우 내구성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인 터프 하이드로젤의 설계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파이버 모양으로 슈퍼커패시터를 만들기 위한 제작 공정이 중요해지는데, 이 연구에서는 더멀 드로잉 프로세스 TDP라고 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TDP는 열가소성 물질 기반으로 된 프리폼을 만든 후에 그 프리폼에 열을 가해서 그 프리폼이 가지고 있는 비율이나 기능이나 디자인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파이버 형태로 인발하는 공정을 의미합니다. 공정의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다양한 가공을 통해서 프리폼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이것이 저희 연구실에서 가지고 있는 TDP 타워라고 하는 장비인데, 이 부분이 퍼니스에 해당합니다. 이 퍼니스 안에 프리폼을 넣어서 또 열을 주는 것으로 보이시는 것 같이 스프를 돌려서 파이버를 뽑아내게 됩니다. TDP를 통해서 얻어진 파이버는 이제 직경이 수백 마이크로 스케일로 대단히 작고 또 대단히 길게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만큼 높은 안정적인 수율을 위해서는 소재적으로 굉장히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연구에 이용된 전극과 전해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PVA라고 하는 물질에 기반한 하이드로젤을 적용하였고요. 기본적으로 PVA는 백본 매터리얼로 이용이 되었고, 이 PEG가 피지컬 크로스 링커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다수의 PEG가 PVA와 만나서 하이드로젠 본딩을 형성하고 또 분자 간의 얽혀있는 구조를 증가시켜서 PEG의 양이 많아질수록 터프니스를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보락스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크로스 링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PVA와 가역적인 결합을 형성하는데, 이 결합이 결합과 해리를 반복하면서 동적인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셀프 힐링의 기능을 하이드로젤에 부여하게 됩니다. 이 셀프 힐링 기능은 전극과 전해질 사이에 인터페이스의 내구성을 높여주고 또 계면 저항을 낮춰서 전기화학 성능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를 하게 됩니다. 또한 PVA와 PEG 간의 과한 얽힘 구조를 좀 조절함으로써 점탄성 성질이나 결정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공정성이나 또 기계적인 성질, 또 전기화학 성능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소재의 설계가 이 연구에서는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제작된 슈퍼카패시터는 전형적인 EDLC 기반의 안정적인 개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디바이스를 G의 몸 안에 넣었을 때 5주 이상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이 결과를 기존의 연구들과 비교하게 되면 가장 높은 수준의 장기간 기능적 안정성과 그리고 전기화학적 성능을 달성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G에 임플란트 되었을 때 상용 LED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 설계 덕분에 이런 기능적인 안정성이 가능하였음을 검증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저희의 슈퍼커패시터와 상용 LED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다리 신경을 자극해서 다리의 움직임을 제어하거나 뇌를 자극해서 뇌 활성을 유도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로써 전기화학적인 성능과 디자인적인 유용성 측면에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적으로 생체 친화적인지에 대한 검증을 세포를 키우거나 염증 반응을 확인하여서 문제가 없음을 소재적으로 확인하였고, 또
하나의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생체 친화성 측면에서의 검증이 필요한 것이 디바이스의 이제 구조적인 그리고 설계적인 이제 부분에서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충방전을 할 때에 이제 전기적인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정기적으로 누전이 발생하게 되면 주변 조직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증도 안전한 디바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기존 논문들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검증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검증해서 디바이스의 생체 친화성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우수한 기능성과 장기간의 안정적인 사용성을 가지는 생체 친화적 에너지 소자 개발에 성공하였고, 이 결과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여러 의료 디바이스나 앞으로 개발될 미래의 여러 임플란트 전자 소자에 적용이 되어서 더 높은 수준의 의학 기술을 저희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본 연구는 카이스트 서현엽 연구원님 그리고 김예지 연구원님께서 공동 1저자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양대학교 최영인 박사님, 서울대학교 이영빈 박사님, 카이스트의 정영민 연구원님, 이소민 연구원님께서 각자의 전문 지식으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고 실험하면서 이 연구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이정태 교수님 그리고 제 지도 교수님이신 서울대학교 박성준 교수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다방면의 지원 덕분에 연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 BMIL 박성준 교수님 연구실 소속이고요. 연구실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과 함께 시간을 오랜 기간 보내면서 한 분 한 분 정말 배울 점이 많고 또 자극제가 되어주기도 하였고 또 버팀목이기도 하였는데 간접적으로 이번 연구에 모두가 기여를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연구실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